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제3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수업 듣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떤 내용이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 기본 요소인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봤고요. 이 셋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ohm의 법칙인데, 이 ohm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전기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문을 하신 분이라면 이 ohm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ohm의 법칙이 뭐죠? 네, ohm의 법칙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 그죠? 전압 그리고 단위는 볼트였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름이 뭡니까? 전류 단위는 암페어. 자,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저항 단위는 ohm이었었어요.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여기 시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식이네, 어려워, 이거 어떻게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ohm의 법칙 설명드릴 때 처음에 공식 말하면서 V는 I, R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어떻게 했냐? 말로서 설명했었죠. 그죠? 여러분 이 공식이라서 이제 사용되는 얘네들은 단순히 그냥 약속된 기호일 뿐이에요. 약속된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의미 드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름과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느껴지면 그건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겁니다. 우리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하고 싫은 거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싫은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도 어려워. 그래서 다 또 싫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계속 이제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이제 우리 그 기호일 뿐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름과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또 이제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싫으면 이제 이거 다 누구 탓해야 돼? 우리 조상님 탓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갖고 타가지고 이제 뭐 조선시대로 갔으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 법칙들, 이거 다 내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겠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우리 저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되어 있는 기호일 뿐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솔직히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요, 뭐 전압이 됐던 전류가 됐던 저항이 됐던 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는 해요. 그래서 꼭 내가 눈으로 봐야지, 확인해야지 나는 뭐 인지가 된다,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그런 거 버리십시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ohm의 법칙, 얘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하는 거 봤는데, 이때 제가 얘를 전류는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한다는 얘기는 전류만 남기고 다 나머지를 부등호 바깥으로 넘겨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저항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곱하기는 넘어가면 이거 뭐가 됩니까? 나누기가 되죠? 이거 우리 근데 흔히 말하는 이항이잖아, 이항. 그래서 우리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저항분의 전압이 돼요. 이거를 말로 풀었으면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다가 되는데, ohm의 법칙을 V는 IR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요 밑에 이거 왜 썼냐면은 우리 전기 자격증 중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 있죠. 전기 기능사에서 ohm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말로 나옵니다. 요렇게 말로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다 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ohm의 법칙,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지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로 표현된 게 시험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갑자기 동그라미에다가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한 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좀 뒤에 놔야 되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미리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ohm의 법칙을 외우자고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전압은 전류하고 저항이 같은 라인에 있죠. 그러면 곱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 그럼 전류는 저항이 아래에 있고 전압이 위에 있죠. 이게 분수 형태란 얘기예요. 분수 형태.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 그럼 저항은 자 전류하고 전압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분수 형태로 전류분의 전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외우는 그림이 있는데. 요런 그림은 이제 많이들 책 같은 데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그림까지 떠올리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전기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이고 개념이다 보니까 얘를 아예 머릿속에다가 그냥 새겨 놓으시고요. 언제든지 끄집어 빼서 써먹을 수 있게끔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계속 봐서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ohm의 법칙에 대한 거 조금 더 관계를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 정도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항이 만약에 커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게 커졌으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뭐가 커졌더니 다른 게 작아졌대. 우리가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면 비례관계라고 해주고 뭐가 커졌더니 다른 건 반대로 작아졌다면 이걸 반비례 관계라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전류하고 저항은 늘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본 개념인데 이거 아는 거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서 이해하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는 거는 볼 때만 생각이 나는 거고요. 이해해서 새겨버린 거는 언제든지 끄집어 빼서 이거를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응용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ohm의 법칙이라는 이 공식 보시면 자, 전류하고 저항은 지금 서로 곱하기예요. 곱하기 관계인데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냐? 반비례합니다. 원래 공식에서요. 곱하기끼리는 늘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는 B 곱하기 C라는 공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 B하고 C, 이거 지금 서로 곱하기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관계일 거다? 반비례 관계일 거란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 얘가 B가 1이고 C가 1이래요. 그럼 1 곱하기 1은 A, 얘도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B가 1에서 2로 커졌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가정했어요. 그러면 전체 값이 그대로 있으려면 B가 1에서 2로 커졌으니까 C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로 작아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때문에 공식 내에서 곱하기끼리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우리 방금 곱하기끼리 이제 반비례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여러분. 자, B가 1이고 C가 1이면 A도 1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얘만 2로 일단 커졌대요. 그럼 2 곱하기 2라면 이 전체 값도 2로 커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A하고 B는 같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반대로 B는 1 그대로 있는데 C가 1에서 2로 커졌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값 A가 또 역시 2로 커지죠. 그럼 이 얘기는 같이 커졌으니까 A하고 C도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곱하기인 공식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나누기에 대한 거 한번 봐볼게요. A는 C분의 B. 여러분 이 C분의 B 이 분수 모양은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얘기죠. 나눈다. 네, 나누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 방금 위의 공식에서 곱하기끼리는 반비례하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자 분모 나누기끼리 나누는 애들끼리는 항상 무슨 관계를 보이냐? 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 B가 1이고 C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값 A도 1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체값 이 A를 일정하게 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 때문에 그래요. 가정. 이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B가 1에서 2로 커졌을 때 전체값 1이 그대로 있으려면 C도 어떻게 되겠어요? 2로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커졌기 때문에 서로 비례 관계로 봐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값 A하고 분자 있는 B, 요거는 서로 무슨 관계냐? 서로 비례 관계죠. 자, 얘가 1이고 얘가 1인데 전체가 1이다. 근데 분자의 B가 1에서 2로 커졌다. 그럼 전체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2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비례 관계고요. 그러면 A하고 우리 나누기 분모 있는 C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자, B는 1 그대로 있는데 C가 1에서 2로 커졌다 볼게요. 2로 커졌답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전체값이 2분의 1로 지금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 관계에 대한 거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여러분들 전기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요. 뭐하고 뭐가 어떤 관계를 보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다 따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구분해서 외우려 치면요. 진짜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돼요. 몇백 개 외워야 돼요. 그런데 자,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다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놓고 그 공식을 해석할 줄 아신다면 그 관계를 별도로 따로 그렇게 많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전기 기초적인 내용 중에 이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이 강화라는 말은 전압에만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전류나 저항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 전압에만 들어가는데 강화가 일단 뭐예요? 작아졌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ohm의 법칙 같은 경우에 자, 저항이 있는데 자, 거기에 전류가 흘렀대요.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이거 뭡니까? 전압이죠. ohm의 법칙에선 전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전기회로를 해석하고 할 때는 전류 곱하기 저항을 전압이라고 안 하고 전압 강하라고 꼭 불러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기회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제가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는 건전지를 달아놓고요. 여기에다가 전선을 딱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자, 저항 3개를 길이 하나가 되게끔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라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전압이 있고요.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도 있어요. 딱 요 세 가지 이제 ohm의 법칙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저항 3개가 다 똑같이 5ohm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다고 봐볼게요. 그럼 이때 내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얘가 얼마인지 이거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전류 구하려고 하는데 저항하고 전압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저항은 각각 5ohm이고 전압은 15V라고. 그러면 전류 알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이 세 개가 딱 들어가는 공식,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ohm의 법칙 배웠죠. 그 ohm의 법칙을 떠올려서 보시면 ohm의 법칙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근데 나 지금 이거 전류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전류만 남기고 이항해 보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데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한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네 지금 다 무슨 연결했냐? 직렬 연결했습니다. 그럼 직렬은 지난 시간에 길이가 늘어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항도 같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 세 개를 뭐 해주시면 되냐?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직렬일 때의 이 전체 합성 저항은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직렬 병렬일 때의 이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요. 원래 전기 본 내용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가는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맥만 짚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합성 저항은 자, 세 개의 저항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저항 3개, 5 더하기 5 더하기 5분의 전압 15V 하면 15분의 15니까 자, 얘는 1A의 전류가 됩니다. 1A의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직렬 연결이죠. 그럼 직렬 연결이니까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3에 흐르는 전류, 이 각각의 전류가 다 크기가 뭐하냐? 동일해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1A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지금 저항이 있는데 전류 걸렸어요. 우리 전류 곱하기 저항 해주면 뭐가 돼요? 전압. 자, 우리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5니까 5V의 각각의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네. 우리 직렬일 때는 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저항의 크기에 맞춰서 분배가 된다라고 했었죠.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저항의 크기에 맞춰서. 그럼 얘는 지금 저항의 크기가 다 똑같이 5ohm이다 보니까 동일하니까 이 15V라고 하는 전압이 3등분 돼서 각각 이렇게 5V, 5V, 5V가 된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수식적으로 숫자로 한번 다시 복습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전압 강하죠. 왜 전압 강하냐?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차 개념이었었어요. 전위차, 높이차 개념입니다. 그럼 얘가 15V라고 했을 때 플러스 극이 높은 곳, 전위가 높은 곳으로 높이 15를 의미하고요. 마이너스는 낮은 곳, 여기가 바로 제로 베이스, 바로 0V를 의미해요. 0V 의미합니다. 높이 15에서 0으로 자, 뭐 한 거냐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15V의 높이로 시작을 갖다가 여기 5 지났더니 뭐가 되고 있냐? 높이가 0이 됐대.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 각각의 5V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뭐 한 셈이에요? 깎아 먹었다는 얘기죠. 자, 5V씩 깎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은 있긴 있는데 그냥 전압이 아니라 깎아 먹는 전압. 전압이 강하,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 ohm의 법칙에서 자,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전압이지만 우리가 전기, 회로를 해석하고 할 때는요. 단순히 전류 곱하기 저항을 전압이라고 안 하고 전압 강하가 생겼다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그 ohm의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공식 해석하는 거, 비례 반비례 관계를 우리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공식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더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